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신규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 관련해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기자, 오늘 선고 몇 시부터 진행되죠?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된 지 4달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곳 법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특검에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7월 말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후 지난해 8월 중순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2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네, 혐의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까지 적용됐는데요. 다만 내용별로 크게 나누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게 했다는 하나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위증 혐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의 쟁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시간대별로 주요 기관들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포고령이 발령되고 나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면서 국회 등에 대한 봉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했고요. 또 곧바로 당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당시 서울 시내 일선 소방서들에 전파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계엄 당일의 행적도 또 다른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대통령실을 빠져나가서 지시를 이행하기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내 읽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건을 나눠 읽었고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건을 가리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로 마음먹은 정황의 증거라 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실 CCTV를 재판에서 내내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CCTV 영상에 소리가 없고 문서 내용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계점을 지적했고요. 재판부도 제한적으로 증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그리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면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이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너무나 중요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는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이상민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건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러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단전 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이 있었지만 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돼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을 뿐이고 또 소방청장도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지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의 전화였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허석권 전 소방청장 지난해 11월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전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다면서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CCTV에서 드러난 한종 총리와 대화를 이렇게 나눈 모습에서도 당시 들고 있던 문건은 자신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한덕수 재판부가 또 일부 판단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걸 한 전 총리의 주요한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해서 계엄 관련 문건을 서로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판단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오히려 이 전 장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지시가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이 전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 조직법을 검색한 것 역시 지시사항을 따르기 위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다만 다른 재판부인 만큼 판단이 엇갈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역시 한 전 총리 재판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는 YTN에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인데요. 법정 모습,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을 저희 YTN에서 2시부터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선고가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3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네 번째로 생중계가 되는 건데요.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제 약 1시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시시각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